안녕하세요. 무소TV 황소장입니다. 2022년 5월 2일, 벌써 5월 달이네요. 그죠? 5월 2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벳셀이라는 종목, 그리고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 이 관련 테마들이 몇 종목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벳셀이 이 대장주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죠? 미국장 금요일 날 미국장이 완전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오늘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매매 동량이 그렇게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그죠? 거래소는 690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33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 중국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면서 봉쇄 지역이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좀 완화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장중에 좀 나오면서 좀 더 시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말씀드렸지만은 5월달 이제 5월이에요, 그죠? 이제 5월달이니까 5월 3일, 4일 FOMC 회의가 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 결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일 새벽이에요. 5일 새벽. 5일 새벽인데 우리나라는 5일날 휴장이죠. 어린이날. 5일 새벽이 돼야지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5월 6일인가 아마 이제 기자회견을 또 해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 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아갈 거냐 아니면 추가 조정을 또 받을 거냐 이제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정 부분 많이 선반영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가격 조정 선반영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조정의 연장선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고점이 여기였어요. 지난번에는 여기였어요. 요번에는 여기였어요.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런지 그거 확인하고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황 특별하게 짚어볼 만한 그런 사항은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그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양적 긴축 양적으로도 긴축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것도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시장의 선반영이 많이 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건지 여유 있게 좀 그런 부분을 짚어보면서 아마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은 하락을 해도 매수를 할 거고요. 시장이 안정화돼서 이제 상승을 하게 돼도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죠? 매수하는 방법은 다를 거다. 분할 매수 진행 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이제 비중을 다 못 채운 종목들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턴하게 되든 아니면 추가 조정이 이어지든 저희 방은 포트 구성을 이제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시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벳셀이라는 종목. 벳셀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기산텔레콤은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대장주만 보면 되지. 아이, 기사는 대장주가 아니다. 그래서 뱃셀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뭐 경고 해제가 아니 경고 해제가가 아니고 경고 지정 경고가 경고가를 계산을 해서 경고가가 얼마인지 알고 대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 경고가예요. 이거 경고가고 경고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딱 머물고 있는데도 사요. 막 사요. 팔아야 되는데 사시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고가 뭔지 뭐 다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경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경고 들어갔으니까 경고 들어간 종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크다. 자,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률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날 상승할 확률이 더 큰지 하락할 확률이 더 큰지 그 정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하락할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 경고 들어갈 거니까. 경고 들어갈 거니까. 자, 경고가가 얼마였냐? 안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안 알려드린다. 경고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도 안 하고 뭐 막 그냥 대고 말고 올라가니까 막 사. 올라가니까 그냥 막 사. 여기 상따 하시는 거 보세요. 상따. 여기 전부 경고가인데 전부 그냥 광분들 하시더라는 얘기. 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렸죠. 문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자, 경고 조건,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에 관련된 문제를 내드렸어요.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 하면, 최근 15일 종가 중,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자, 이 가격을 맞히시는 분 아시면 답을 한번 기재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근데 단 한 분도 맞히신 분이 없어요. 전문가분들도 이거 잘 못 맞춰요. 자, 애석하게도 정답을 맞히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역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들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이너무 종목이 경고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이제 공시 뜰 거예요. 오늘 장 마감했으니까 이제 공시 뜰 거예요. 얘가 경고가 들어가느니 마느니 뭐 이런. 그러면 경고가 들어가면 내일부터 이제 경자가 이제 따라다니겠죠, 그죠? 경자가 따라다니고, 그럼 내일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고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계산들을 잘 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기산텔레콤 확실히 약하죠, 그죠? 굉장히 약합니다. 상한가 한 방 나오고 개파락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약하죠, 그죠? 뱃셀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모습. 역시 뱃셀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자, 그래서 같은 테마일 때도 대장주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같은 테마일 때도 대장주. 왜 대장주가 좋으냐?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하고요,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그래요. 떨어지다가도 또 금방 또 회복하고 막 이런 게 대장주거든요. 1등주 쉽게 얘기해서 2등주는 예를 들어서 2등주는 얘가 오늘 상한가를 딱 들어갔어요, 그죠?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 깨지잖아요, 이렇게. 상한가 깨지면은 2등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휘청해요. 휘청해버려요. 그래서 센 종목만 하시는 게 맞아요, 같은 테마. 자, 목요일날 말씀, 지난주 목요일날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죽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렇게 죽는 종목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역시 확률이에요, 확률. 최소한 뭐 할 거다? 쌍봉은 찍을 거다. 쌍봉을 찍을 거다. 근데 그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그죠?
이 고점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 고점이 넘어갔다. 고점이 넘어갔어. 그러면은 경고가만 계산을 했더라도 경고가를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고가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근데 허이구 웬일이야, 상한가 들어갔어? 그럼 내일도 또 갈 줄 알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고가인데 팔아버려야죠. 자,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 나가셔야 돼요. 배워 나가셔야 되고, 베셀이라는 종목, 이제 경고, 아마 지금 몇 시죠? 4시 33분. 공시 아마 나올 때 됐는데. 그리고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 이 종목도 경고입니다, 이거. 경고예요. 경고가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아마 조정이 좀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산텔레콤, 얘가 뭐 상승하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해요, 그죠? 자, 차트만 보셔도, 자,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은 자, 상한가 두 방이나 나왔었어요. 상한가 두 방. 그리고 윗꼬리 달고 급등했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쌍봉, 이렇게 쌍봉식으로 찍은 거죠, 그죠? 자, 이게 훨씬 더 강했고, 그리고 베셀이 강했고, 베셀 상한가, 그리고 급등한 다음에 눌렀다가, 자, 이렇게 오늘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 그래서 센 종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센 종목, 센 종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도 왕창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상한가가 이렇게 깨지면은 볼까요? 차이가 확 나죠, 그죠? 차이가 확 나네요. 분차트만 봐도 그래요. 자, 베셀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어. 자, 깨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깨져서 마감을 했어. 자, 이게 베셀이고요. 자, 기산텔레콤은 어떻게 돼요? 베셀이 막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치고 올라갔겠죠, 얘도. 치고 올라가다가 아이고야 힘들어. 아이고야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1등주와 2등주의 차이입니다. 이게 1등주와 2등주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통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테마에 대해서 그룹이 생길 거예요. 그룹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오겠죠. 그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오는데, 자, 어떤 종목만 한다? 대장주만 한다. 대장주. 무조건 대장주만 한다. 2등주, 3등주 손 안 된다. 이거 손대면 2등주, 3등주 손대면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꼭 대장주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대장주 매매를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뭐 투자주의 뭐 이런 게 뜨면은, 투자주의 뭐 이런 게 뜨면은 경고가를 반드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경고가 이상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매도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은, 그죠? 경고 들어갔어. 내가 여기 밑에서 샀어. 그러면 경고 들어갈 때까지 들고 가는 거죠, 그죠? 경고 들어갔어. 그럼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시면은 특히 이제 테마 관련해서 이제 급등하는 테마가 형성되면은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급등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에 팔아야 돼? 계속 올라가는데 아이고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지? 경고가 계산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경고가. 자, 이게 뭐 신정부 뭐 정책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이렇게 급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일 뭐 강했던 뭐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뭐 경고 진행이 되면은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내일부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경고가 됐어.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진행될 건지, 추가 상승하는 건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경고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는 건지. 자, 이런 것도 체험해 보시면 좋죠, 그죠? 자,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 공시 내용을 왜 5월 2일로가 있어? 이거 떴네요. 5월 2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네요. 지정됐고, 자, 그때 투자 주의 4월 27일 날 제가 이제 문제 냈던 그 내용 여기, 자, 그걸로, 자, 제가 문제를 내드린 게 어떤 조건이었냐 하면, 자, 요겁니다. 두 번째 조건. 판단일의 종가가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이거를 문제를 내드린 거잖아요. 이거를.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첫 번째 거는 계산하셔야 되고, 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이거는 계산을 하셔가지고 얼마.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찾아보기만 하면 돼요. 찾아보기만 하면 되죠. 자,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이거는 일별 주가 보고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이거죠. 일별 주가. 세 번째 사항은 모르셔도 돼요. 세 번째 사항. 첫 번째, 두 번째 계산을 하셔가지고 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계산하셔야 되죠. 그죠?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 자, 두 번째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조건으로 정답이 얼마였나? 자, 당일을 포함한 15일 종가. 대부분 다 여쭤보면은 8,320원이라고 다 대답하세요. 8,320원. 여기 종가가 가장 최고가죠. 그죠? 8,320원. 4월 27일 종가가 8,320원. 그래서 다들 8,320원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래요, 공부를 좀 하셨는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8,325원인가요? 딱이래요. 맞아요. 이거 다 틀려요. 5,000원 주가가 5,000원 이상의 5원짜리 있어요? 없잖아요. 8,330원이 정답입니다. 저기 누가 예, 맞습니다. 8,330. 8,330원이 답이에요. 8,330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8,320원에 끝났다. 그러면 오늘 경고 안 들어가죠, 그죠? 경고 안 들어가. 자, 두 번째 조건으로는 8,320원이에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8,330원이죠. 두 번째 조건으로. 그럼 첫 번째 조건 계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 계산하셔가지고 경고가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더라면 11,100원 매도하고도 남으셨겠죠, 그죠? 일단은 이렇게 공시가 떠요. 공시가 뜨고, 그리고 오늘 공시가 떴죠. 베셀. 보통 공시가 4시에서 5시 사이에 나오거든요. 4시에서 5시 사이. 4시 6분에 떴네요. 베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제 경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떴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공시가 딱 나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른다고 또 막 사시면 안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베셀이 그렇고 파이버 프로도 오늘 경고일 거예요. 파이버 프로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산텔레콤 한번 볼까요? 기산텔레콤도 떨어지죠. 왜? 2등주잖아요. 얘는 경고고 뭐고 들어간 거 없어요. 들어간 거 없어요. 근데 같이 떨어지죠. 그죠? 같은 테마니까. 아니 1등주가 떨어져. 1등주가 떨어지는데 뭐 2등주는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테마일 때는 대장주만 매매를 한다. 대장주만 본다. 그리고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거 언제 다 봐요? 언제 다 보냐고요. 그래서 대장주만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테마별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 대장주가 이렇게 보통 대장주는 경고 들어가요. 경고 들어가는데 2등주는 경고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고 예고도 아직 안 나왔을걸요.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오고. 왜? 많이 상승을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등주는 절대로 2등, 3등주는 절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대장주만 매매를 하신다. 1등주만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고 예고 나오면은 경고가를 계산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고가 지정됐다. 그 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것도 있어요. 또 경고 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경고가 진행이 되면 내일부터 10거래일간 경고 종목입니다. 여기는 경고 종목인 경우에는 경고 들어간 다음에 또 대응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야 되고 경고 들어가면은 또 경고 해제가 뭐 중간중간 뭐 이런 방송 해드렸었는데 경고 해제가 또 계산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휴림 로봇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경고 해제가 계산해서 대응하셔야 된다. 경고 해제가. 휴림 로봇 요즘 잘 가죠. 그때 잘 보세요. 자, 휴림 로봇. 경고 들어갔어. 경고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 들어왔잖아요. 이게 경고 진행 경자 달리고서는 계속 진행됐어요. 경자 달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자, 윗꼬리 경고 진행 중인데 윗꼬리 달고 올라온다 매도하고 경고가 해제되고 경고 해제되고 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얘는 테마가 굉장히 센 거고 로봇주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거 관심 가지세요. 이 관심 갖지 마세요. 많이 떴잖아요. 여기 있는 로봇주가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로봇주가. 그거 관심 가지시면 되죠. 로봇주 계속 보셔야 돼요. 2022년 1년 내내 향후 몇 년간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로봇주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벳셀, 기산텔레콤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기산텔레콤하고 벳셀의 비교. 자, 대장주만 관심을 가지신다. 그리고 경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까지 오늘 체험하신 거예요. 경고, 지정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그 공시 나오자마자 이렇게 경고가 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내일부터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왜? 휴림 로봇도 그랬으니까. 자, 그걸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확률 게임. 주식 투자 확률 게임이에요. 주식 투자에서는 100%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100%. 그러면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이 100%다 떨어집니까? 경고 들어가 있어. 경자가 붙었는데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느냐? 아니야, 무시하고 가는 거 있어요. 무시하고 가는 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경자 달고도 무시하고 가는 종목들. 특히 M&A 재료, M&A 관련 재료. 이렇게 가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특수 상황이죠. 사료주 경고 달고 막 가.
특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자, 확률 게임입니다. 경고 들어가면 떨어질 확률이 90%, 상승할 확률은 솔직히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고 들어가면 매도하는 게 맞다. 매도하는 게 맞다. M&A 제론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M&A 제로인데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M&A에 엮여가지고 막 급등을 해. 근데 경고 들어갔어. 야, 보통 M&A 재료는 경고 무시하고 상승하던데. 야, 뭐 고민해요. 절반 팔고 절반 보유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욕심 좀 버리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M&A 재료 같은 경우에는 경고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외에 특별히 뭐 로봇 테마다 아니면은 앞으로 뭐 성장성이 보장되는 뭐 그런 성장성 테마 일반적인 테마들은 경고 들어가면은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경고 들어가는 종목 10종목 쫙 나열해서 보면은 9종목은 떨어지고 한 종목 올라가나 마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을 기억하셔야 돼요. 표준을 기억하셔야지 예외 사항을 갖다가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외 사항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표준 사항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 이제 경고 진행되니까요. 경고 진행이 되니까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휴림 로봇은 그래도 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여기에서 끼떡끼떡 이렇게 버텼던 거죠. 대부분 종목들은 경고 들어가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고요. 자, 저점 조건. 자, 고점 형성했어요. 그죠?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면은 어디에서 저점이 형성될까? 저점 조건을 알고 있다라면 또 참고해서 대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정부 정책입니다. 신정부 정책인데 여기에서 상승하고 끝날까요? 여기에서 끝날까요?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뭐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시장 주식 시장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환경 뭐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되고 주식 시장 환경 FOMC 회의 결과 나온 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추가 조정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상승 방향으로 턴하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아직. 그죠?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 최근에 조정이 들어올 때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올 때 자, 하락할 때는 모든 종목이 다 하락했어요. 그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할 확률이 커요. 확률이 크고 이제 취임식도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다가오고 있고. 뭐 부동산 정책이다. 뭐 이런 것들 저희 방에서 보유하고 편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종목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편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정책, 원전, 또 뭐 반도체, 로봇 하나 뭐였어요?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포트로 편입을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좀 수익이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시장은 그렇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꼭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과 확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지. 떨어져도 저희는 매수, 추가 매수할 거고요.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고 상승 방향으로 턴할 것 같다. 또 추가 매수할 거고요. 떨어져도 매수할 거예요. 올라가도 매수할 거예요. 자, 기간적으로 이제 뭐 조정의 끝물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제 뭐 매수해야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자 함께 해보시고 싶다. 자,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같이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5월 5일이 목요일 휴일이에요, 그죠? 그때 또 뭐 장이 휴장이니까 그날 또 방송 없을 것 같고 내일은 제가 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가정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일 방송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은 뭐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휴일 연휴들 잘 보내시고 뭐 연휴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소TV 황 소장이었습니다.